한국인만큼 커피를 좋아하는 민족이 있을까요? 거리마다 카페가 즐비에 있고 점심시간만 되면 줄 서는 풍경도 흔합니다. 재밌는 건 우리와 같이 동아시아 국가인 중국은 커피 소비가 생각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차 문화가 발달해서 그런가 봐요. 이런 맥락에서 나타난 브랜드가 있습니다. 전 세계 1등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를 이기겠다고 나온 중국의 루이싱 커피죠. 실제로 정말 잘 나갔어요. 매장 수는 하루가 멀다 하고 증가했고 결국 나스닥에 상장되기까지 했죠. 하지만 상장 폐지라고 나락을 갔습니다. 정말 재밌는 건 상장 폐지를 했음에도 다시 살아나서 중국 1등 커피가 되었다는 거예요. 중국산 스타벅스 커피의 흥망성쇠와 재기 드라마를 함께 보시죠. 전 세계 어느 나라가 그렇듯 2017년 중국 커피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는 스타벅스였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갔죠. 그러니까 커피는 스타벅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커피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본 스타벅스는 중국을 해외 최대 시장으로 설정하고 매장을 열며 철저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곤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매장이 상하이에 있는 걸 보면 중국 시장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스타벅스가 성장하던 와중에 타도 스타벅스를 외치며 루이싱 커피라는 브랜드가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루이싱 커피는 굉장히 특이한 전략을 펼쳤어요. 첫 번째로 100% 앱 기반으로 주문을 시행했습니다. 스타벅스는 고객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히든 메뉴도 많고 커스텀도 자유롭고 심지어 키오스크까지 없잖아요. 그런데 루이싱 커피는 아예 계산대 자체를 없애고 100% 온라인 주문을 내걸며 등장한 것이죠. 둘째로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현지 스타벅스 가격보다 2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했어요. 마치 쿠팡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당장의 수익보다는 일단 자리를 잡아가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죠. 실제로 한동안 흑자 전환을 못했거든요. 우리는 이익을 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오랫동안 손실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1년 만에 1600개 매장을 열기에 이르렀습니다. 스타벅스 중국 매장이 14년이 지나서야 1000개가 된 걸 보면 얼마나 공격적으로 확장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전략이 통하기라도 했는지 1년도 안 돼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어갑니다. 즉 유니콘 기업이 된 거죠.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유니콘 기업이 된 루이싱 커피는 2019년 나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앞으로 탄탄대로만 남은 것 같았어요. 중국판 스타벅스는 어디까지 갈지 다들 기대하고 있었죠. 그러던 2022년 공매도 전문 헤지펀드에서 매출을 조작했다는 보고서를 냅니다. 루이싱 커피는 처음에는 부정을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분식 회계를 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모두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주가는 하루 만에 70%가 넘게 빠졌어요.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가 되었고 손해배상 소송들이 진행된다면 파산은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졌죠. 그 당시 중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손님도 없고 맛도 없었는데 그럴 줄 알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이 중국했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았죠. 한때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던 루이싱 커피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싶었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을 때 정말 충격적이게도 2023년 중국 1등 커피 브랜드로 다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회계 부정, 상장 폐지, 파산해서 돌아온 브랜드가 된 것이죠. 저는 상장 폐지 이후에 이렇게 화려하게 부활한 회사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루이싱 커피는 어떻게 현대판 불사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 코로나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 루이싱 커피가 살아났다기보다는 스타벅스가 망했다는 거에 가깝긴 합니다. 스타벅스는 중국의 대도시, 그 중에서도 중심가의 초대형 매장을 운영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시 단위의 봉쇄가 일어난 코로나가 닥쳐오니 매출 감소를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루이싱 커피는 소형 매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100% 온라인 주문만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여파를 비교적 덜 맞게 된 것이죠. 둘째로 중국의 경기 침체입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가니 사람들은 저가 커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기가 어려울 때에는 다이소와 같이 가성비를 찾곤 하잖아요. 커피를 한 잔 먹고는 싶은데 비교적 싼 걸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루이싱 커피를 찾게 된 것이죠. 적자를 감수하면서 저가 커피를 밀어붙이던 루이싱의 전략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의 애국 소비도 한몫했죠. 자국 회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의 호감도는 멈출 줄 모르고 상승했습니다. 모두가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살아 돌아온 루이싱 커피. 상장 폐지를 비롯한 파산 신청은 미국에서의 일이었지 중국에서의 운영을 멈추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투자자인 저에게 상장 폐지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사형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해낸 루이싱 커피가 정말 신기하다고 느껴지네요. 앞으로 루이싱 커피의 행보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엔 경제 문맹이라는 별명이 있죠. 저도 그랬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싫어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직접 파고든 거고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깨달음을 얻는데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그리고 뉴스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실질적인 경제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